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해결하는 그 공익신고서를 오랜 세월 동안 실천해 오셨고, 그런 실천을 했으면 명예롭게 공익신고로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 공익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와 그리고 제가 한 것이 공익신고 규정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 어디에도 아주 명시적으로 확정을 해서 발표하고 공개한 게 없어요. 저는 여전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법원의 소송마저도 몇 년 동안 멈춰져 있어서 소송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공정위에서는 내부자들이 당연히 그 최규하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는 공정위 상태였죠. 그때 2019년 4월 9일에 공정위가 보도 해명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 공정위가 국민을 향해서 말했냐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 중에서 2016년 처리 과정을 외부인들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TF로 하여금 검토를 하게 했다. 그게 2017년 9월부터 12월이다. 이렇게 쓰고는 가습기 살균제 TF 결과에 따라서 재조사 및 심의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한 바가 있다. 그런 거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없고,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공익신고에 조금이라도 따라서 자기들이 사건 처리를 새로 한 바가 없다. 즉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성과는 눈꼽만큼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에 바빴어요. 여기에 이들의 그 일명 소갈딱지가 보이는 거죠. 누가 이 소갈딱지를 발휘했을까요? 김상조하고 최규하지 않습니까?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지휘를 한 거니까. 그리고 그 보도자료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제 직속 송목과장과 총괄 담당 과장이고, 총괄 담당 과장과 송목과장이 제 연판장 쓰는데 주도한 자예요. 각이 나오시잖아요. 송목과장은 2011-12년에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를 은폐한 실무자의 절친이에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말 끈끈한 관계가 있는 자고요. 그러면 2017-18년에 걸쳐서 공정위 사무처장이 신동건 최규하로 이어지는데, 신동건 사무처장은 2011-12년에 공정위 서울 사무소장으로서 가습기 살균제 허위 광고, SK의 공익심 행위 같은 것들 전부 은폐하는 결재권자 서울 사무소장이었고, 그리고 2017년에 공정위 김상조의 사무처장이었고, 그리고 최규하가 사무처장으로 이어받았고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 성과다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자기들이 죽을 죄를 지은 사형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그걸 밝힌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고, 자기들의 성과라고 오히려 포장을 해야 되니까 해명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가습기 살균제 TF가 조사를 해서 그 TF가 발표한 결과에 따라서 재조사하고 재심의한 거지, 유선주 공익신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유선주는 공익신고를 한 적이 없다. 유선주는 2019년 3월 말에 가서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자기들이 공익신고를 했더니, 공정위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직원들을 괴롭혔다고 그것을 공익신고했대요. 그랬더니 뒤늦게 2019년 3월 말에 권익위에다가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를 그거 한 게다. 자기들은 가습기 살균제 TF 결과에 따라서 재조사를 한 것뿐이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특조위나 검찰에 고발할 때도 전부 증거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2017년, 18년에 다 동일한 논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처분을 한 기초 보고서입니다. 이게 최규하 이런 사람도 다 이걸 동의하고 통과시킨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조사 재심의 했다는 그 내용은요, 2017년 9월에 이때부터 벌써 심사를 착수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다 써놓고 있고, 이게 외부에 이제 나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쓴 거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이제서 그 피해자들을 인정하는 공문서를 보내왔다라는 완전한 허위 조작을 자기들이 재조사 재심의하는 그 근거다 이렇게 거짓을 기재를 해놨고 또 거짓을 발표했어요. 제가 그것을 2017년 9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활동하는 분과 송기호 변호사 또 경향신문에 전부 알려가지고 김상조의 이런 조작 거짓 언론 플레이를 막았어요. 거꾸로 그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공익 제보를 언론과 피해자 단체와 이은영이라는 공익 신고자에게 다 한 겁니다. 그럼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는 다 방향 잡고 2016년, 2011년처럼 똑같이 쓰고 앉아 있었고, 오로지 2017년 10월에 어디 마트에 전산에 가서 딱 한 개 팔렸다라는 것을 찾았다. 그리고 그 마트에 가니까 물건들이 몇 개 놓여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걸 한번 실험해 봤더니 구매해지더라. 이거 하나 하고서 우리가 제조사에서 재처분하고 재의결했다라는 위선 쇼를 한 거고, 그 심사 보고서는 2017년 11월에 이미 다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미 옛날 거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평가 TF라는 것은 2017년 12월 19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도 박근혜 정권이 2016년에 무혐의 심의 절차 종료라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한다라는 처리를 한 것이 위해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안 했고, 전원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소회의 3인이 했다라는 그 두 가지 잘못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에 오래된 거짓 광고 같은 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걸 왜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게 2011년과 2012년에 잘못한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사할 의무도 없고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슬쩍 흘려버리고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시 해라. 인체에 위해하다 하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완벽한 거짓쇼 아닙니까? 이걸 바로 위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뒤집어 씌운 거고, 제가 그래서 2018년 10월 15일에 국정감사장에 나가서 공정위 공무원들이 국회와 법원에 거짓을 말한다, 은폐를 한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하지 말자고 지속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런 가습기 살균제 중대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그 증거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정위를 나가서 정말 국민을 향해서 모든 곳에 내가 진실을 밝히려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 불이익을 온몸으로 모든 내 삶으로 받아냈다. 증언한 거거든요. 근데 저를 모든 불이익 조치의 유형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면은 공정위 공무원이라든가 간부들, 지들의 잘못은 감추면서 사죄는커녕 자기들이 성과라고 위선을 떠는 짓을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과 뺏기인 거예요.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부위원장, 위원장의 출세 승진을 도모하다가 저한테 고발당하고 최규하, 곽세붕 이런 또 당연히 출세를 못했죠. 그래서 공정위를 나가게 됐는데, 나가고 나서 신세계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 계열. 신세계 사회이사로 취업을 하고, 그리고 김현장 태평양 이런 데 고문으로 취업을 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군요. 여기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보시면 결국은 중요한 공범의 협조자가 누군가요? 언론이잖아요. 언론의 허위 광고. 그들은 변명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속보를 쓰느라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받아 썼다. 언론이 받아 쓰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SK가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허위 광고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럼 언론이 그걸 냉큼 받아서 써야 되나요? 당연히 돈 받고 받아 썼겠죠. 그러면 지금 바이럴 마케팅을 금지하는 그런 것에서도 잘못된 거고, 언론이 대기업이나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보도자료를 주거나 하는 걸 그대로 받아서 거짓을 진실인 양 써주는, 그것이 가장 큰 공범의 협조자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신고의 협조자가 돼야 될 언론이 공익침해 행위, 불법의 협조자로 살아온 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제 사건에서도 똑같이 끝까지 공익신고를 하자. 저를 가해한 강력한 협조자가 누구였냐? 기자였고 언론사였습니다. 한겨레 곽정수라는 기자고 이데일리의 김상유라는 기자인데, 이데일리는 아마 그 대표이사 곽재선이 지시했다고 판단합니다. 이데일리가 그걸 썼고 너무나도 기괴한 방법으로 저를 가해하는 기사를 썼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도 성과 탈취라든가 폄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국정감사장에서 2018년 10월 15일에 김상주 위원장이 오전에는 말을 한 게 있어요. 그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가리켜서 판사 출신인 심판관리관이
사건 처리 절차 규칙 개선과 관련하여 전문가로서 그리고 정의감을 가지고 일해온 것은 분명히 맞다. 뭔가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고 칭찬을 해주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뒷문장부터 은폐를 하면서 왜곡을 하는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뭐냐면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삼성물산 등의 사건에 관해서 중요하게 기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가습기 살균제에 공익신고를 했다. 성과를 이뤘다 이런 말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왔다라는 말을 빼먹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그 피해자 공익신고자 이은영 씨라든가 송기호 변호사한테도 전부 공익 제보했다. 그런 말 다 빼놓고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만 했다. 그리고 자기가 취임한 이후에 자기가 잘 처리했다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 처리한 거다. 그때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중요하게 기여를 했다. 그냥 기여. 이렇게 했고 그러나 뒤에 법률적인 판단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힌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오후가 되니까 김상조 위원장이 발언한 이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선주라는 사람을 오염시켜야 되잖아요. 나쁜 인간으로 만들고 조직도 적응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말도 불분명하게 하고 아주 나쁜 인간이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야 되잖아요. 미친 적폐 판사로 박근혜가 쌓아놓은 X 이런 식으로 온갖 댓글이 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제 그렇게 댓글이 달렸고요. 그러니까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가 쓴 기사 이걸 통해서 10월 15일 오후에는 어떻게 그 기사 내용을 바꿨냐면 제가 사건 처리와 절차 규칙 개선에 대해서 정의감을 갖고 일한 것은 맞다라고 왜곡 축소를 해버렸어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삼성물산 중요 사건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사건 처리 절차 규칙 개선에 대해서 정의감을 갖고 일했다. 이렇게 싹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사건 절차 개선에 대해서 또 법령 개선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것 뿐이었다. 의견이 원만히 조정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책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문제였다. 이렇게 말했다고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이러면 제가 증언하고 또 제가 공정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은폐되고 왜곡된 거잖아요. 그것을 이 권력의 이권을 누리려는 추종자 언론이 나서서 불법의 공익침해의 동조자, 협조자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표시광고법 공익침해 행위, 언론의 허위광고, 그리고 그것의 은폐 행위,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부패 언론이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풍토 자체가 맨날 뒷담화하고 남의 말 지어내고 이간질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런 풍토로 아주 독극물로 덮였다는 거예요. 이걸 끝까지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데일리의 김상윤 기자는 제가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가 거꾸로 이데일리가 저를 음해하는 기사를 쓸 거다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 증거를 제가 발견해서 소송에다 냈더니 이데일리에서 김상윤 기자를 뉴욕 특파원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경제학 전문가인가 봐요. 뉴욕 월스트리트에 가가지고 다우지수가 올랐다 내렸다 이거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도할 게 없는지 애플 매장에 가서 신상품이 나왔다는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3년 동안 보냈어요. 지금 언론 문제 그리고 사람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뒷담화하고 음해경장하는 문화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독극물 천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